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 이게 뭐였더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잊혀진 지식을 되살려낼 수 있는 현대인들을 위한 신박한 비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기억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한 번만 읽어도 절대로 까먹지 않게 되는 독서법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간의 기억을 처음으로 연구한 독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한 내용을 잊게 되는데요. 20분만 지나도 42%를 잊고 하루가 지나면 67%, 한 달이 지나면 79%를 망각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한번 학습한 것을 다시 학습한다면 망각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심지어 이 효과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서 복습이 더해질수록 망각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아마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뻔한 소리 하려나 보네 라고 하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앞으로 소개될 독서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집중해주세요. 또한 반복학습은 최종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남는 양도 많아집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정보를 단번에 외우려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는 학습 방법이에요. 책을 읽은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리고 한 달 후에 같은 내용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정보를 시간을 두고 반복하면 일주일, 한 달, 그리고 6개월 이상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학습한 지식이 서서히 여러분의 장기 기억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치 좋아하는 노래를 자주 들으면 어느새 흥얼거릴 수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은 연결지어 기억하기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정보를 연결해서 기억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지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말 발효를 배웠다고 해볼게요. 발효는 미생물이 음식 속의 설탕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말해요. 이 단어를 단순히 사전적인 정의로만 외우려고 하면 조금 지루하고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요거트를 먹을 때 그 요거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볼 수 있어요. 요거트는 우유가 발효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유가 발효되면 맛도 달라지고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도 많아져요. 이제 발효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요거트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요거트를 만들 때 쓰이는 과정이 발효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트를 먹을 때마다 이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내 손에 들어온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발효라는 단어가 더 쉽게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직접 연결된 의미 있는 조각으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장소법입니다. 기억의 궁전 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기술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효과적인 기억법입니다. 책에서 읽은 사건이나 개념을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그려보세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책에서 읽은 역사적 사건을 한 편의 드라마로 상상하며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억은 더욱 생생해지고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협상에 관한 책을 읽고 기억의 궁전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첫인상 만들기, 공통점 찾기, 협상 카드 준비하기, 목표 설정, 윈윈 전략, 자신감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집이라는 익숙한 장소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협상책에서 배운 각각의 주요 전략이나 개념을 집안의 다양한 방과 연결시킬 겁니다. 현관. 현관문을 열자마자 협상의 첫인상 만들기 전략이 떠오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듯 협상에서 첫인상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거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상대방과의 공통점 찾기를 생각해봅니다. 소파는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는 곳이듯 협상에서도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협상 카드가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요리 재료를 조합하듯 협상에서도 여러 전략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목표 설정을 상징하는 체크리스트가 놓여 있습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침실. 침대 위에는 윈윈 전략을 상징하는 악수하는 두 손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결과가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자신감 있는 자세를 연습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거울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곳이며 협상에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각각의 협상 전략을 집안의 특정 장소와 연결지어 상상함으로써 협상에 관한 책에서 배운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의 궁전 기법은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책에서 배운 각각의 전략이나 개념을 실제 생활과 연결시켜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습관 만들기도 정말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책을 읽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2분이라도 좋아요. 그리고 2분을 점차 늘려나가세요.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레 읽은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할 때마다 커피나 차를 한 잔 준비하는 것이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동안 10분간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을 읽는 행위를 익숙한 아침 루틴의 일부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도와줍니다. 6번째는 기록의 힘입니다. 읽은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요약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적어보세요. 글로 쓰는 행위는 기억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나중에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만일 새로운 책을 읽었다면
그날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고 나서 포스트잇에 그날 배운 주요 아이디어 한두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욕실 거울이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매일 아침 메모를 보면서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과 공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친구나 동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기억을 더욱 확고히 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은 여러분의 지식의 깊이를 더해줄 거예요. 책을 읽고 난 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읽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대화는 배운 내용을 소화하고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이게 어렵다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최고의 학습은 남에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을 나눠서 반복 학습을 하세요. 이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여러 번 들으면 자연스럽게 가사를 외우게 되는 것처럼 책의 내용도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읽으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결지어서 기억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이미 알고 있는 것들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라는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면 빨갛고 동그란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기억하기 쉬워요. 세 번째, 장소법, 상상력을 활용하세요.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싶을 때 여러분 집이나 직장처럼 잘 아는 곳에 그 정보를 놓아두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협상 관련 책을 집 공간에다가 연관지어 상상해보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작은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책 읽기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답니다. 다섯 번째, 기록하기. 배운 것을 작은 포스트잇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보는 거울에다가 붙여두고 읽는 겁니다. 여섯 번째, 토론하기, 공유하기.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공부한 걸 나눠보세요. 이 모든 방법들 중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상황에 따라 사용하셔도 좋고 조합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단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말이죠.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게 뭐였지? 하는 답답함은 잊어버리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독서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초서독서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독서를 제대로 하면 책을 읽기 전과 비교해 뭔가 달라져 있다. 책을 읽기 전과 똑같다면 시간 낭비를 한 셈이다.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